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추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생명이 고객들이 변액보험으로 맡기면, 변액보험이라는 거는 보험의 보장성 유지를 하되 고객이 맡긴 돈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일반적인 보험 종목이 아니죠. 그게 변액보험인데 그 변액보험을 갖고 삼성생명이 특별 계정이나 이름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그룹 계열사에 투자를 해요. 그럼 거기서 남긴 수익을 갖고 변액보험 고객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는 맥락인데,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제1대 주주이고 당연히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정통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다 매도했다. 이것은 이제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언제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얼마를 매도했냐? 약 162억을 매도했으니까 320을 거래했는데 이제 매수 일부 있고 매도됐는데 공시를 보면 너무나도 막 빈번하게 자주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자선용사 대형 자선용사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의 그 거래 내역을 말단 직원 일일이 다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타키온 AR을 쓰시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요. 그래서 162억을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하면 마지막 거래가 3월 20일입니다. 근데 왜 주목하다고 왜 주시했는지 말씀드리면 지난주 삼성전자 주가가 좋았는데 왜 매도를 했지?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가 3월 20일이기 때문에 사실 3월 20일 날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이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 전에 공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5거래를 보면은 8.4% 올랐죠. 이때 확 뛰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확 뛰었는데, 이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젠슨 왕 그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 월화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그래픽카드 개발자 컨퍼런스, 그 GTC죠. 그걸 열었는데 첫째 날 말고 둘째 날에 젠슨 왕이 삼성전자 부스를 지나다니다가 사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내 기대가 크다. 예, 퀄리파잉 테스트하고 있다. 삼성전자 샘플을 줬는데 우리한테 맞출 수 있는지 그 품질 검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호적 발언하니까 삼성전자 주가 확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하이닉스가 HBM3를 갖다가 독점하고 있는데 젠슨 왕이 그런 식으로 우호적 발언을 했으니까 독점이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날 하이닉스 주가 떨어졌어요. 주가 떨어지고, 근데 이날 다시 하이닉스 주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마이크론이 흑자 발표를 했어요. 마이크론이 적자로 예상이 됐는데 흑자를 발표하니까 하이닉스가 이러면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좋아진다. 왜냐면 마이크론은 아직도 그 엔비디아 납품 못했거든요. 납품 못한 상태에서 흑자가 발표했으니까 그럼 낸드 플래시랑 그 D램이 좋나 보다. 일반적인 그 HBM3 말고도. 이래서 이제 그 하이닉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은 젠슨 황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장에 삼성전자가 퀄리파잉 테스트를 통과할지라도 당장 삼성전자가 HBM3를 엔비디아 납품할 수 있냐라는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공장이 없어요. 그 엔비디아의 그 H100, 하반기에 출시하는 B100 누가 만들어주느냐? TSMC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설령 삼성전자 HBM3를 갖다 퀄리파잉 테스트를 했더니 오케이 좋아 납품하세요. 이러면 TSMC가 추가로 기존에도 이제 그 물량을 헉헉대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TSMC 보고 삼성전자 그 칩이 괜찮은데 추가로 그 엔비디아 칩 우리 좀 만들어줘. 그러면 TSMC가 추가로 만들 여력이 되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TSMC의 최대 고객은 누구냐면 애플이에요. 애플. 아이폰이거든요. 그러면 애플에도 높은 단가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우리 라인 좀 끌어줘. 라인 좀 추가로 배정해줘. 이럴 수 있느냐 그죠?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그 HBM3가 오케이 할지라도 올해는 어렵다. 내년쯤에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이제 HBM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오케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오케이 사인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HBM을 갖다 생산하려면 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수율을 높이려면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가 필수입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 이제 독점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독점을 공급하고 있냐면 SK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에도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생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 TC 본도를 갖다가 계약을 체결하면 한미 반도체가 공시를 할 겁니다. 아직 공시 없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퀄리파잉 테스트 중인 거고 본격 생산은 아직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그 연달아 말씀드릴 텐데 금요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대해 210억 계약 체결했다. TC 본도라고 계약 공시에 나와 있어요. 전년 매출 대비 6.56%인데 TC 본도라고 그러니까 추가로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에 HBM3를 위한 TC 본도를 추가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한미 반도체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기존에 있던 TC 본도 외에도 기존에 TC 본도 원래 주력 제품이 아니었어요. 기존에는 소잉 이것도 역시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전량 그 독점 생산하고 있었는데 한미 반도체 수많은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이걸 국산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주력 제품인데 갑자기 작년에 챗GPT가 터지면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연쇄적으로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소잉이 있는데 이 소잉은 추가적으로 이 D램과 이제 그 파운드리가 이제 그 매출 올라가면 소잉에도 매출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 또 다른 캐시플로우가 뭐가 있냐? 유리기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삼성그룹이 기존에 했던 웨이퍼랑 그 기판을 붙이는 것이 플라스틱 기판이었는데 플라스틱 기판이 이제 좀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유리 기판을 해보자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SKC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두주자죠. 이걸 본격화하자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리 기판 수혜주 중 하나 누구냐? 한미 반도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놓았어요 지금. 기존에 했던 그 TC 번더, 그 HBM3를 TC 번더가 있고 원래 하고 있던 소잉을 갖다가 추가로 이제 D램의 업황이 좋아지면 소잉 장비, 파운드리 업황이 좋아지면 소잉 장비의 매출도 올라가요. 여기에다가 그 플라스틱 기판을 빼고 유리 기판을 넣는다면 한미 반도체가 또 하나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한미 반도체 지난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좀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YT들 보면은 50%더 와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내려가면 이제 수익 창출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챗 GPT에 대한 영향력은 올해 내년까지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면은 여기에 밸류체인에 있는 한미 반도체도 수익 창출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망을 갖고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기쁘죠. 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올해 내년에 분명히 간다. 설령 시장은 출렁거리고 뭐 많은 요소는 뭐가 있을지 몰라. 갑자기 미국이 뭐 셧다운이 된다든지 그때 한번 또 출렁거리지 뭔지 모르지만 그럴 때 사실은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그 챗GPT에 관련된 종목에 뛰어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TSM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몇 가지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컴이 코덱스 컴바인이 이제 지주사 뭔가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320억을 투자해서 50.21%를 획득했고 원래 갖고 있던 커튼 클럽은 이제 블록딜로 해당 지분을 갖다가 이제 코엔컴이 넘긴 거예요. 코엔컴은 코덱스 컴바인의 지분을 담보로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에 260억을 차입했다고 공시를 냈어요. 부동산 등을 갖다가 그 담보로 260억을 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20억 여기 나온 거죠. HM이라는 종목은 101억을 투자해서 그 14.79%를 올렸어요. 그리고 상사인 그룹은 카스텔 바작의 그 의류 기업이죠. 61억을 투자해서 10위예요. 상사인 그룹은 10위의 전문 금융기관입니다. 18.2%로 올렸어요. 인수 단가는 4,413원이 아마 낮겠죠. 예. 그 하나의 김동선 그러니까 가스텔 바작의 현재보다 낮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그룹의 그 김성 회장의 세 번째 아들 삼남, 승마 국가대표 선수였죠. 이걸로 금메달을 따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하나갤러리의 전략본부장이 하나갤러리의 주식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예, 자기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메리츠 금융이 5천억 자사 취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갭상승할 걸 여겨집니다. 하이로코리아 역시 50억 자사주 취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사주의 러시입니다. 현지 코퍼레이션 원래 이제 그 자동차 핸들 만드는 곳인데, 바퀴 그 휠을 만드는 곳인데, 현대자동차 1,100억 원 계약 체결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현대 로템은 GTX, GTC 아시죠? GTX 그걸 갖다가 지금 벌써 지난주에 그 수소에서 동탄까지 뚫렸어요. 그 GTX A 공정이 그러니까 동탄까지 뚫리면서 20분 만에 이 정도면 뭐 KTX라고 봐야죠. 예. 새로운 어떤 그 새 시대를 바꿨습니다. 삼성역 수소에 엄청난 GTX가 이제 순차적으로 뚫립니다. 그래서 서울을 갖다가 주변에서 경기도에 있는 그 베드타운들이 이제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베드타운이긴 하지만 서울에 편입된 효과를 갖다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로템이 GTX 5,400 계약 체결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